얼음이 마녀에 의해 눈으로 뒤덮인 세상. 주위와 굶주림으로 멸망해가는 세상에 한 쌍의 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오빠 아그니와 동생 루나. 이 둘은 애틋한 사랑 그리고 조금 특별한 능력을 이용해 고통뿐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식량난으로 모두가 굶어 죽던 세상에서 이들이 살아남은 방법은 재생능력, 축복자에게만 부여되는 특별한 능력으로 재생능력이 특출한 오빠 아그니가 자신의 팔을 잘라 마을 사람 전체에게 먹이고 있던 것이죠. 인간이 풍족했던 시대에 누렸던 존엄이니 행복이니 하는 사치는 잊은 지 오래. 오직 살아남는 것만을 지고의 가치로 여기게 된 마을. 어느 날 이곳에 한 무리의 군인들이 나타납니다. 군인들을 이끄는 리더 도마. 그는 뱀도르그라는 풍족한 국가에서 온 사람이라고 짐짓 예의 바르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뱀도르그에서는 얼음의 마녀를 쓰러뜨리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 주인공과 같은 축복자를 모병하고 있다는군요. 그때 집에 인육이 있습니다. 이놈들 사람을 먹습니다. 병사들의 보고에 사색이 되는 도마. 아마 아그니의 팔을 보고 단단히 오해를 한 듯한데요. 해명할 겨를도 주지 않고 축복자의 능력을 사용하는 도마. 도마의 능력은 대상이 죽어 없어질 때까지 불타는 불꽃을 방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은 전멸하고 재생 능력을 가진 아그니와 루나만이 불타고 있는 상황. 오빠 아그니는 화마의 격통 속에서 생각합니다. 그래, 죽자. 죽으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날 수 있어. 내세에서, 천국에서 같이 강에 수영하러 가자. 누나에게 진짜 꽃도 보여주고 소나 양도 만지게 하자. 그래, 치즈도 먹이고 싶어. 그렇게 편한 미소로 마지막을 맞으려는 아그니의 주먹에 루나의 주먹이 닿습니다. 그리고 루나는 아그니에게 영원한 저주가 될 말을 떠넘기고 불타 없어집니다. 사랑했던 여동생 루나의 마지막 말을 짊어질 수밖에 없게 된 주인공 아그니. 하지만 마을도 여동생도 사라진 아그니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아그니가 선택한 길은 도마를 향한 복수였습니다. 8년 만에 불에 적응한 아그니는 꺼지지 않는 불꽃을 두는 재생능력자가 됩니다. 그리하여 여차저차 뱀도르그에 도착하지만 생각 이상으로 강한 적들의 힘에 당해버린 아그니. 아그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아그니는 여동생의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종말을 향해 달리는 빙하 속 아포칼립스 세계관. 절망하는 인간들과 도덕이 사라진 도시. 불에 타는 고통 속에서 여동생의 복수를 다짐하는 주인공. 한 국가를 적으로 돌린 싸움. 세상에 이만치 진지하고 몰입감 넘치는 이야기가 얼마나 될까요? 파이어펀치의 초입부는 굉장했습니다. 이후 작가 후지모토 타츠키가 체인소맨으로 더 큰 유명세를 탄 이후로도 한동안 1화의 악마로 불렸을 정도로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 100명을 붙잡고 읽게 해도 한 98명 정도는 이 작품의 초입부가 굉장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후지모토 타츠키는 이런 장대한 빌드업으로 독자의 과몰입 수치를 맥스치로 올려놓은 후 갑자기 토가타라는 논란의 캐릭터를 등장시킵니다. 위기에 처했던 아그니는 갑자기 등장하는 토가타라는 신캐릭터에 의해 간단히 구출됩니다. 지금까지 위기가 허무해 보일 정도로요. 토가타는 이 작품의 부주인공이라고까지 보일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논란도 많았던 캐릭터인데요. 우선 이 캐릭터 과하게 강합니다. 등장실에서 곧바로 작품 후반부에서나 싸울 줄 알았던 뱀도르그의 4천왕급 간부들을 순식간에 썰어버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준최종 보스일 줄 알았던 유다조차도 토가타에게 패배해버려요. 갑자기 닌자가 나타나서 전부 몰살했다급 전개가 따로 없지요. 심지어 얘가 아그니를 구한 동기란 아그니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찍기 위해서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인데요. 갑자기 등장해 주인공을 관찰하며 작품의 화자에 가까운 포지션을 잡아버린 토가타에게 이 심각한 복수극은 그저 복수극이라는 작품의 장르일 뿐입니다.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넘겨줄 것 같은 데우스 엑스 마키나에 가까운 존재가 갑자기 주인공을 도와주며 모든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 인물이 메타적 시선으로 모든 이야기를 그냥 가볍게 설명해버리는 겁니다. 무슨 삼류 먼치킨물 중2병 실눈캐 자켓딸도 아니고 말이에요. 내 몰입감 돌려내! 라고 외치고 싶게 만드는 장면이에요. 암튼 이로 인해 뜨겁고 처절한 복수극이 될 것 같았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하게 미지근하고 가벼운 관점으로 전개돼요. 사실 이 부분이 엔딩과 더불어 파이어펀치에서 가장 불호와 비판이 많았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역으로 이 전환점이야말로 파이어펀치라는 작품의 정체성과 매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이야기를 송두리째 영화 소재라는 가벼운 개념으로 일축해버린 토가타는 아그니가 도마에게 복수하는 영화를 찍기 위해 아그니를 훈련시키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이 있듯 카메라 너머로 당기는 아그니의 모습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소년 만화적으로 한없이 비장해야 했던 아그니의 각성과 성장시는
뭔가 짜치고 맥빠지게 일단 이런 성장신도 플로쌍으로 필요하니까 넣긴 해야지 같은 느낌으로 채워집니다. 동료와 수련하고 성장하고 우애를 다지는 왕도적 서사를 이런 유치한 셋드립으로 채워넣는 부분이 이쯤 되면 블랙코미디라고 불러도 될 정도죠. 도대체 왜 잘 가던 진지한 작품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감성을 넣은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장면들을 보고 마음 한구석에 형용하기 힘든 감동을 조금 느껴버리고 마는 걸까요? 주인공 아그니는 살아가던 원동력인 여동생 루나를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루나의 마지막 말에 얼베여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작중 아그니의 인생은 무의미로 점철되어 있어요. 사실 복수조차도 살아남으라는 루나의 말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구실일 뿐, 가벼운 개그씬에서도 식사를 하는 순간에도 카메라에 등장하지 않은 순간에도 아그니의 몸은 격통과 함께 불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을 참고 견뎌가며 아그니가 복수를 하고 나면 뭐가 달라지죠? 하다못해 마음이 후련해질까요? 아그니의 고통은 이 세계관의 모두가 겪는 고통과 동일하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삶에서 겪는 고통과 동일하게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영화 속 이야기가 됨으로써 표현된 고통으로 예술의 부분으로 승화됩니다. 아그니의 고통이 가치를 가지는 순간, 즉 아그니의 삶이 드디어 가치를 얻게 되는 순간이죠.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말이에요. 이 새로 생긴 덧없어 보이는 가치가 작던 크든 상관없습니다. 아그니가 겪는 고통의 가치는 0에서 존재값이 되었으니까요. 아그니의 고통은 이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주인공의 아픔. 아그니의 고독한 복수 이야기는 이제 모두가 팝콘을 와작와작 씹으면서 즐길 만한 복수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사실 파이어 펀치 이야기는 토가타의 등장, 토가타가 가지고 온 카메라 렌즈의 등장을 통해 진정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도입부의 진지한 복수 이야기와 토가타의 영화 촬영 이야기는 따로 노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독특하게 쌓은 미적 조형물처럼 불안정하지만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만화는 해당 만화가 작품일 뿐이라고 인식시키는 듯한 메타적 의미부여를 통해 독특한 철학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메타픽션에서 범하기 쉬운 몰입도의 파괴 없이 애절한 주인공의 삶과 슬픈 세계에 공감하며 함께 울고 웃게 만듭니다. 때문에 파이어 펀치에는 작품과 삶의 세계가 어우러져 공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팝콘을 들고 영화관에 가서 한없이 영화를 보게 된다 라는 토가타의 내세관을 듣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그니의 인생이 필름 속 페이지 속 작품이듯이 우리 인생도 작품 같은 것이 아닐까? 역시 파이어 펀치는 명작이 맞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도 삶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저도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재밌는 작품의 주인공이 되자. 눈물 콧물 다 짜면서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 생각합니다. 행복 따위보다 훨씬 큰 질량과 지속성을 가진 고통만이 삶의 본질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란 단지 고통을 잊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실존주의 작가 알베르 카미는 말합니다. 불합리한 고통뿐인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종교를 통해 고통을 부정하거나 혹은 죽음을 통해 고통에서 달아나거나. 이어 카미는 시지프 신화라는 에세이에서 화두를 던집니다. 하지만 인간이 종교조차 죽음조차 등진 채 살아야 한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함에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불합리한 고통만이 주어지는 세상, 종교에 매달리거나 혹은 미쳐버리는 사람들. 이 만화에서 고통과 무의미는 한 컷 한 컷, 한 호흡 한 호흡마다 공기처럼 늘 깔려 있습니다. 뱀도르그의 신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된 아그니, 여동생의 주박에 의해 죽을 수 없게 된 아그니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그니는 명쾌한 대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모든 것이 흐리고 두루뭉실합니다. 그래도 일단 눈앞에 있는 철창을 부숴봅니다. 무장한 적에게 맞섭니다. 앞으로 걸어나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걸어갑니다. 자신과 세상을 향해 포효합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에 한 번에 대답하듯 불에 휩싸인 주먹을 날립니다.